여러분들 장투하시고 주변에 어떤 뭐 내 친구, 지인 300% 400% 먹은 거 쉬워 보이십니까? 이걸 다 버텼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약간 의외의 상황이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사실 투기를 하러 온 거였다면 그렇다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 화면을 제가 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시그널이 뜨면은 보통 개미들은 다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잘 된다고 하면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가치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떨어지는 이유가 개미가 매수세가 없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다시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이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식도 재미없는 건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식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런 게 안 맞다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 할 각오가 없다면 상승장이어도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017년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불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2017년 보세요. 40% 떨어졌고요. 이때 7월 달에 40% 떨어졌고, 이때 35%, 그리고 이때 다 2017년입니다, 여러분들. 상승장이에요. 46% 떨어졌고, 자, 이때 40% 떨어졌고, 이때 31% 떨어졌어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40%막 떨어지고 46%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 떨어졌느냐? 여러분 5%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사실 냉정하게. 맞나요? 여기서도 보면 31%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나고 나면 이게 차트가 작아 보여서 그렇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마다 여러분들 2017년에는 시즌 종료 얘기 안 나왔겠습니까? 나왔겠죠. 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펀드멘탈적으로 약했겠죠. 뭐 지금도 무슨 비트코인이 펀드멘탈이냐 이런 게 얘기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블록체인이라는 거 혹은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대중적인 인식에서 멀어지고 산업계에서도 멀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개한 시점이었는데 그때는 더 그랬겠죠. 이게 시즌 종료다. 이 투기판 이거 안 한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 동안에 엄청나게 산업이 나름 성장을 했어요. 관련 법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참여하고요. 근데 기관들이 참여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때보다 운전이 더러워요. 더러워. 근데 기관은요,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개인의 무기는 시간이라고들 그래요. 왜요? 개인은 실적을 안 내고 존버를 해도 돼요. 근데 기관은 실적을 내지 못하고 하면 망해요. 근데 얘네들이 악랄한 게 뭐냐면 기관들이 실적을 내면 못 낸다는 걸 망하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기관이 공시를 해야 되는 약간 의무가 있는데 그 공시를 보고 추종하는 개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보고 추종하는 것처럼 그게 많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따라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은 그걸 털어내려면 내가 잠시 동안 손해를 보더라도 이 개미들을 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무빙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차트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길래 이따가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더 떨어져서 이렇게 뭐 가든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봤자 코로나 때도 이런 하락이 있었을 때 급하게 반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짜 반등인가? 저점이 어디자고 의심을 했다가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손절한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관망만 하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걸 놓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거의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움직임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막 털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뭐 정말 단기적으로 보는 단타를 하시는 원래 하시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걸 하면서 이거에 대응한다? 저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상승장에서는 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깨졌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번 주말에 다시 여기 그러니까 요번 주봉이에요. 여기서 이제 RSI 빼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반등을 쳐서 올려놓으면 이게 다시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름 중요한 사실을 얻었어요. 아, 거의 저점에 다 왔구나. 자, 그럼 이거 말고도 한번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코인만 보면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본 뷰는 원래 엘리어트 파동에서 3파가 더 간다는 거였어요. 맞나요? 근데 3파라고 보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맞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맞다라고 쳐도 피보나치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4파 조정은 38.2 구간에서 보통 마무리가 되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자, 41,800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저점이 어디예요? 거의 42,000이죠. 거의 찍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이걸 보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깨는 운영을 하든가,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예요? 한 38,000? 뭐 더 떨어지면 36,000? 이 정도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41,000 정도로 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메이저한 관점이긴 해요. 메이저. 많이 본다는 거죠.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많이 본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관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기관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많이 보는 뷰 보통 그건 깹니다. 그래서 깨거나 아니면 여기 안 가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치거나 둘 중 하나로 생각해요. 그래서 깨면 한 36,000 요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여기서 또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남은 현금을 여기다 쓰자는 거예요. 안 오고 올라간다? 그럼 우리 이미 많이 들어가 있잖아. 땡큐. 내려가자. 그러면 여기 36,000부터 41,000까지 넓게 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하락이 급격하게 왔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정말 코로나 때처럼 V자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수렴을 좀 했다가 횡보를 좀 하고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이 또 있겠죠. 그게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이 뭔가 특정한 사이클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보니까 얘도 특정한 사이클로 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고점은 어디에? 이 선을 최소한 찍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이 고점대를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정말 이게 뭐 30만에서 50만 불까지 갈 수 있다고 한 게 제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선을 계속 지키더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이클이. 여기를. 근데 이게 저만의 의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보면 이 주황색 점에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주황색 점, 주황색 선,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막 바뀌는 구간이랑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이격으로 상승을 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주황색이 몇 번 더 올라가면서 찍고 노란색으로 옅어지면서 고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의 주황색과 노란색이 섞이는 지점이 와야 고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세요. 변동성이 높고 트랜잭션이 올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래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래들이 사는 지점이 얘네들도 분할로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털리더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길게 보고 가지만 길게 본다는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 진짜 한 달? 길면은? 그 정도? 앞으로 한 달?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면은 한 달 이런 거 버티는 거 당연하게 하면서 왜 코인을 못 버티시냐는 거예요. 마이너스 퍼센트가 더 나와서. 단기간에 마이너스 퍼센트가 많이 나온단 말은 반등도 단기간에 엄청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아쉽지만 코인판 떠나시는 게 사실 맞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변동성을 제가 2017년부터 계속 봤지만 수도 없이 나와요, 이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버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투하시고 여러분 뭐 주변에 어떤 뭐 내 친구, 지인 300%, 400% 먹은 거 쉬워 보이십니까? 이걸 다 버텼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 없습니다. 뭐든지. 네. 버텼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떤 그런 단기간에 그걸 다 버텼기 때문에
장투를 했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입으로 장투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내가 장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하시고 단타로 하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익 짧게 가져가고 자리 좋은 데만 딱 먹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손익비 좋은 자리. 그건 여러분들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장투가 맞으려면 이걸 다 버틴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1월달 2월달 하락에도 버텼다는 거예요. 보세요. 1월달 2월달 하락 얼마나 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때는 왜 더 못 버텼는지 아십니까? 이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의 기억이 짧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여기서는 물려도 존버가 되지, 존버가 되지 이러면 여기는 안 되지, 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때는 오히려 더 심했어. 왜 더 심했냐면 하락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개미들이 하락장에 길들여져 있어서 야 이거 하락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락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는 뭐 옐런이 뭐 난리치고 이럴 때니까, 처음 난리칠 때니까 더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또 그렇게 하겠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 버티고 이 사람들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2017년에 그냥 꽁으로 존버해서 돈 번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아까 플랜B라는 사람이랑 비슷한 그 사이트인데요. 다들 200 week moving average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요거 보면 요거 똑같아요. 자, 얘가 이 연두색이랑 에메랄드색 그리고 요 무슨 색이죠? 그린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그런 색이 뜨는 지점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이게 뜨고 주황색이 뜬 다음에 빨간색이 떠야 그때가 피크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아직 피크 떴습니까? 안 떴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조정이 좀 나오겠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런데 거의 다 끝났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길게 보면. 이렇게 차트 놓고 보면 아 이런 거 버텼겠구나 그냥 쉽죠. 근데 이게 얼마 기간이 한번 보세요. 이게 거의 뭐 한 달, 뭐 적어도 2, 3주 그런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며칠 혹은 뭐 일주일만 이렇게 조정이 와도 막 죽으려 그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다 버텼어요. 2018년, 19년, 20년 다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때? 귀엽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너무 차트적으로 접근 안 한 나머지 그런 부분이 조금 깨져서 야 이게 약간 조금 후달리긴 한다? 야 너무 떨어지는데 이런 느낌은 들지만 그래봤자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거는 저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이렇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다 버텨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게 깨진 다음에 해도 안 늦더라는 거예요. 200일이 깨진 다음부터 해도 안 늦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지점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하면서 버티면서 왜 이건 안 버티냐는 거지. 주식은 존버를 당연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그럼 이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아니 임마 주식은 기업이 있고 비트코인 아무것도 없는 허상 아니냐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도 여러분들 지금 경기 부양으로 엄청나게 올려놔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몇몇 기업들은 매출을 반영하긴 하지만요.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가에 반영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그것도 거품 아닙니까 사실은? 야 이놈 코인에 미쳐가지고 주식을 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는 거는 주식하는 전문가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어떤 인플레이션 경제에서 맞나요? 자산 시장이 폭등하는 경제 그런 구조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자, 주기영 대표의 그 말을 하나 보죠. 이분도 원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롱텀 투자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이랑 동일하대. 근데 파생 상품 그러니까 롱 하는 사람들 단기간에 하시는 분들이면 거래소에 비트코인 입금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입금하면 비트코인 던진다는 소리거든요. 거래소에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냥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조정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덤핑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약간 말씀드린 게 한 번에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말씀드린 게 요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입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을 던졌을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고래는 제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일종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관적으로 보고 던지는 기관 투자자도 있을 거고, 블랙록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관들은 받아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이분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약세장이 좀 난다. 예, 며칠 동안. 근데 여기서 어차피 떨어져 봐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보는 차트도 보는 분들이 다 뭐 시즌 종료를 예상한 분도 분명히 있고 하는데, 어떤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실 필요가 있다. 예. 일상과 코인의 뭔가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코인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니까 더 막 팔고 싶고 못 버티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롱텀으로 길게 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다 버틴 사람인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여러분들 장투한대. 길게 갈 건데요. 뭐 연말까지 갈 건데요. 근데 그래놓고 사자마자 폭락 오면 바로 손절쳐. 그게 그런 분들은 장투랑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본 뭐 카톡방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본 사람들 중에 장투에 적합한 사람을 제가 진짜 10%도 못 봤어요. 대부분은 단기적인 급락에 손절을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고 주변에서 내가 코인을 하지 않을 때 혹은 주식을 하지 않을 때 장투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야, 이 친구 정말 운 좋다. 혹은 꿀이었다. 근데 그분들도요,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하락을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 지루하게 상승하지 않는 것도 버틴 사람이고 온갖 악재를 버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2017년은 심지어 비트코인이 뭐 하드포크 돼서 없어진다는 둥, 중국에서 거래소를 막는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버티고 먹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길을 걷는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이 장투가 맞는 사람인지, 혹은 나는 단타가 맞는 사람인지, 혹은 조금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한 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한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못 버티고 나가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요, 훨씬 더 성숙해졌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감히 시즌 종료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2017년에도 시즌 종료가 안 됐으니까. 아, 물론 2017년처럼 고점을 찍고 2년 동안 막 하락하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데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떠나고 예탁금이 다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언제였냐면 46,000 정도에서 제가 처음 하락 났을 때 첫 방송에서 예탁금이 올라가서 다 떠났더라. 똑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탁금 다시 돌아 좋아하지만, 야, 너희들이 집 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왔네, 좋아하지만 그거는 개미가 몰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롱텀으로 내 남은 현금들 조금씩 써가면서, 눌림을 기다리며 써가면서 코인의 개수도 모아놓으면 다음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간을 버텨내고 올라갈 때는 많이 떨어진 만큼 회복도 빠르더라는 겁니다. 낙폭이 크다는 게 결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낙폭이 크다는 거는 되돌림도 엄청 크게 온다는 소리라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받아놓는다면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개별적인 어떤 차트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투를 만약에 정말 하실 거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뭘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코인이 정말 장투할 만한 거야, 장투를 정말 코인이 할 만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근거를 세우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시간 나면 광고 시청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